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의사분들, 의대 교수님들, 전공의 학생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실이란 작자들이나 복지부나 교육부가 그 고등법원 2심에서 판결한 내용을 아전인수로 하는데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응? 왜 2,000명을 유지하냐? 실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 의대생의 학생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복리다 하고 판결을 했죠. 이걸 양쪽에서 다 의료계하고 윤 정권하고 다 따로 해석하죠. 그래서 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애들을 건드려서 그래요. 애들을 건드려서. 전공의를 건드렸고 학생들을 건드려서 그래요. 전공은 뭐 4년차 돼야 한 30 전후니까 고고TV가 애들이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복지부가 압박과 해유와 겁박과 공포를 주장해도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복귀를 안 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더 뿔이 나 있어요. 이거 진짜 의료계 망한다. 의료 수급 체계 망한다. 결국 피해는 노인들과 국민한테 돌아간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라는 놈은 이걸 의료개혁이라고 3대 개혁 플러스 의료개혁을 집어넣는데 이거 망조예요. 3대 개혁을 지가 못하니까 의료개혁이라 들고 와가지고 이게 아주 막 난장판을 친 거죠. 저는 균형 잡히게 평론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전공의 복귀 시간 D-Day라 그러죠. 3개월이 지났다. 전공의가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오늘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 전공의 이탈을 인정하고 면허 정지시키는 날이 오늘이랍니다. 이 자식들이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이게 무슨 정권입니까? 맨날 협박과 공포와 압박과 회유와 모의를 하는 이런 정권은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오늘이 전공의 복귀 D-Day야. 학생들은 학기제에서 연제로 넘어간대. 이런 바보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한마디도 못하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놈은 당장 그만둬야죠. 윤석열한테 들러붙어서 충성하는 놈은. 근데 대통령실이 또 공포와 압박과 겁박을 하죠. 돌아와. 너희들 행동 변화에 달려있어. 전공의들한테. 이것들은 교수들하고 싸우지도 못해요. 윤석열 정권의 참모들과 윤석열 정권에 비벼대면서 간신 충성 노릇을 하는 장관들과 참모들은 교수들의 지성하고 못 싸워요. 어느 나라가 교수를 건드리고 학생을 건드립니까? 이게 사회계획입니까? 대학을 크게 배우는 학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성들이 모였어요. 물론 엉터리 교수들도 많죠. 그죠? 누가 사회 지성들하고 싸웁니까? 그래서 이 정권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어제 그저께 5.18 그 기념사를 했죠. 우리 윤석열 똥방에 가가지고 얘 말하는 거 보면은 철학적으로 너무 빈곤해요. 정치적으로 너무 빈곤하고. 그래서 의료 계약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5.18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선진국이 되고 잘 살게 되었다. 5.18 정신이 대한민국의 토양이 되었다. 이런 덩신이 어딨나. 솔직히 박정희 전두환 초기를 제외하고는 이 민간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일으켰죠. 그게 보수 정신이에요. 그리고 보수는 과거에 양심이 있었어요. 창피함을 알았어요. 상식이 있었어요. 합리적이었어요. 그걸 다 망가뜨린 놈이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라는 새끼예요. 친윤화된 국힘이고. 정치적으로 이걸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니 5.18 때 나와서 정치적 자유는 우리나라에 충분하다. 근데 경제적 자유가 없는 국민이 너무 많다. 양극화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렀다. 이 새끼 희한한 새끼야. 윤석열 시대에 와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라는 것은 IMF보다 더 큰 사회적인 빈곤화를
유발시킨 거예요. 그 하나도 해결 못하고 부채는 늘리면서 R&D 예산은 깎고 사회 근본적인 삶의 행태인 의료계를 갖다가 난자짓한 놈이죠. 윤석열 시대에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자유가 더 없어졌어요. 모든 세계적인 통계가 나오고 한국인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보수주의자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자유가 차고 넘친다는 거죠. 입털마하고 김건희의 기억자만 건드리면 조사 들어가고 검찰 수사 들어가는 게, 아니 김건희가 아크롭스타에서 한남동으로 이사갈 때 그 몰카 잔입한 최 목사 그놈의 책을 다 버리고 김영삼이 낙인도 찍히고 사인을 한 그 책도 다 버렸대잖아요. 그 버린 걸 갖다가 언론에서 그냥 공개했다고 그 여인을, 아크롭스타 주민을 검찰로 불렀대요. 조사한다고. 이게 자유입니까? 정치적 자유가 윤석열에 의해서 많이 훼손된 게 이 대표적인 게 의료국정농단이에요. 의사들과 학생들이 지성이니까 저항을 하고 있죠. 근데 얘는 정치적 자유가 너무나 차고 넘친대요. 그래서 이명택이 끌고 가면서 입털막하고 잡아 경찰에 분리시켰냐 이놈아.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없는 국민이 너무 많대요. 얘가 지금 세계적인 화두가 뭐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큰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연금이 나오는 거고 노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가 없는 국민이 누구예요? 의료계에서 전공의들이죠. 그 어수를 하나 더 배우려고 전공의 생활 인턴부터 레전드까지 4, 5년을 하죠. 그들은 경제적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배우려는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의료와 봉사와 책임과 또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의 양극화 이게 바로 의료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상한 새끼야. 월요일부터 욕을 안 하려고 그랬어도. 그런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아무리 그냥 갑박을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도 안 되죠. 요새 애들을 몰라서 그러고, 그죠? 근본이 잘못됐으니까 애들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나서게 되죠. 이놈은 왜 자꾸 나와? 윤석열 대통령실에 참모들은 쓸만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전부 다 귀한 좀비들이에요. 윤석열만 지킨다, 김건희를 지킨다, 국민이 불편해도 상관없다. 국민을 엇박하면 저것들은 알아서 사그라지고 저항을 못할 것이다. 그죠? 근데 민노총 잡으려다가 못 잡고, 잡지도 않고, 의료계를 잡으려다가 의료계가 다 들고 일어나네. 국민의 60, 70%가 이 의료계가 이 의대 정원을 토론과 숙려 기간도 없고 의료계의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다 반대하고 있네. 이게 무너지는 정권이죠. 이거 끝까지 가요, 고고TV는. 그런데 고고TV 후원 좀 하고 오세요. 후원 좀. 요새 거의 안 들어와. 근데 대통령실이 시민사회수석이라는 또 나와. 우리가 전공의가 오늘 3개월이 지나서 면허 정지의 기점에 섰으니, 분기점에 섰으니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기에 달렸어. 응?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지 안 할지 너희가 행동 변화로 보여줘야 될 것이다. 이거 미친 정권이죠. 아니 이때까지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갔죠.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면은 정부의 주장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면 돌아갔어요. 근데 오늘까지 안 돌아가요. 근데 하루 전에 나와가지고 또 공포와 겁박을 해요. 너희 면허 정지 읽기 싫지. 전공의들은 1년 유예하고 1년 동안 여행도 아니고 용접공하고 알바하면서 견디는 거야, 이 자식들아. 나 이런 정권을 보다 처음 봤어요. 응? 그리고 얘네들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나 복지부나 교육부 장관이 똑같은 붕어빵 같은 말을 내놓죠. 붕어빵은 맛있게라도 하지. 법원 결정으로 의대 정원의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각 대학은 당장 학칙 개정을 하라. 학칙 개정하는 놈들이 역적이 된다고요. 학문의 근본을 파괴하게 되죠. 과연 의대생들이나 또 전체 교수협회에서 윤석열의 압박에 따라서 학칙 개정을, 의대 정원을 이만큼 늘리는 학칙 개정을 하는 것을 대학 교수들이 인정을 할까요? 그런 걸 분석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끝나는 정권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앞날에 달린
복귀 시간을 너희들이 각자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공의와 학생들한테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겠다. 전제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얘네가 말하는 게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이게 꼴통 새끼가 대통령을 해서 그래요. 전제 조건 없는 것을 의료계, 학생, 전공의 교수들이 다 요구했죠. 원점 제거하자. 2,000명 유지 벗겨라. 캡 벗겨라. 그거는 손도 안 대고 전제 조건 없는 대안하자. 그럼 너희부터 그래 원점 제거하자. 그게 전제 조건이라고 다 나왔는데 얘네들이 지금 말장난을 한다는 거죠. 국가가 말장난을 하면 그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응? 의료계획의 그 법원 판결로 의료 정원의 입시 전형이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제 학생과 학부형들의 안심하게 됐다. 학생 학부형이 왜 안심해요? 조마조마하죠. 저게 언제 뒤집힐지 몰라. 조마조마한 거예요. 응? 전공의를 돌아오려고 이거는 겁박하는 거죠. 그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필수 의료 패키지 없애버리고 의사들도 요구하고 교수들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2,000명 유지를 없애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 2,000명 유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유지.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 굉장한 파열음이 나옵니다. 이거 원전 생태계 무너진 것보다 더하다니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거야. 아, 원전 같은 거야. 50년, 70년에 걸쳐서 원전을 갖다가, 해체한다 그래도, 그 신재생 에너지들로 있잖아. 근데 이거는 대체가 없는 거야. 2,000명 무지막지하게 끼워 넣는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자, 안 돌아가요, 이거. 그러니까 어디 교수협에서는, 지금 다 그러잖아. 어디 교수협에서는 대법원이 황고했죠? 대법원이 최종 판결할 때까지 의대 입시 발표를 미뤄라. 안 미룬다는 거죠. 1,500명을. 쾌다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무식과 강박과 파쇼 정권이라 그러는 거. 내가 말하냐? 파쇼 정권은 그 서울대 비의대 위원 하시던 최 교수가 말했어. 응? 이게 의대 입시 문제는 차후에 다를 거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응? 자. 지금 의료계가 내분이 일어나면 안 돼요. 고고TV가 이걸 뭘 알겠습니까만은 전체적인 사회와 정치적인 균형 감각으로 방송을 하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의사와 교수들을 믿지 않죠. 그죠? 그죠? 그리고 전공의들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죠. 전공의들은 저 힘으로 인턴부터 해가지고 레지던트까지 또 펠로우들도 그렇죠. 펠로우들은 그래도 전공보다 조금 더 펠로우는 선생님 수로도 듣고 그러는데 저 힘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 편취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의료계 전반적이라고 전공의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전공의들은 그럼 전공의 과정을 안 받고 그냥 의대만 졸업해서 일반으로 의원 차리면 되죠. 그들이 저임 구조에서 더 많은 실력과 경험과 그리고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감수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전공의들이 여기저기 각자 행동을 하면서 성명을 내고 의대 교수들과 또 의협은 따로 성명을 내고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고 이별 연습을 하면 안 돼요. 하나로 뭉쳐야 돼요. 전공의들도 그런 사정을 저인과 오랜 숙련기간을 알고 들어갔으니 교수들을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교수들이라고 그런 과정이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스승을 믿는 게 옳아요. 이런 경우에서 지금 의료계 변호사가 있죠. 이름이 이병철 같던데? 그 친구도 제가, 이병철이에요. 이 변호사가, 이게 자꾸 분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내부에서. 이게 투쟁 방식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공의들 20, 30대, 학생들 20, 30대하고 5, 60대하고는 현격한 시대적인 변화상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고, 그게 의료계 이 투쟁의 저항의 내부적으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윤석열이에요. 검사의 특수부의 기질로. 자, 이 이병철이라는 변호사가 의협의 변호사죠. 전공의를 비판을 하죠. 답답해서 그러겠죠. 너희들은 의협과 의대 교수들이 학내에서 학교에서 저렇게 투쟁을 하고 열심히 싸우는데 너희들은 너희 이익만 챙기고 현장에도 안 나오고 페이스북이나 너희들끼리 성명을 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5, 60대들은 전두환 독재 정권에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싸웠다. 민주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도대체 뭐냐. 전공이 너희들이. 너희들이 윤석열 의료 독재에 맞서라. 현장으로 나와라. 같이 합류해라. 이거죠. 근데 요새 애들이 안 그래요. 요새 애들은 거리로 나가는 걸 못해요. 이 스마트폰 시대라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똑딱이 하면서 말이죠. 자기 불만, 그것만 막 터뜨리는 애들이야. 요새 애들이 20, 30, 40대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 투쟁 방식은 그냥 자판 두드리는 것 뿐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의대 교수나 의협에서 다 전공의들의 말을 수렴해가지고 다 싸우고 있어요. 그럼 전공의들은 이게 제가 근래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런 것은 국가의 근본을 해치고 민주적인 절차, 정당성을 해치는 것 때문으로 과거 같으면은 90년대, 80년대 같은 벌써 밖으로 튀어나와서 저항을 표시했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런 걸 갖고 이준석이라 따라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래, 전공의들은 불편하고 우리가 고생하는 거, 전공의들이 고생하는 거는 학생은 아직 뭐 휴학만 낸 거니까 그 의사들이 다 알아요. 50, 60대들이. 그러니까 의사 교수들을 특히 믿고 합해줘야 되고 총합을 이루어줘야 돼요. 이런 게 자꾸 밖으로 노출되면은 윤석열이가 이용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의대협도 나오죠. 의대협도. 한국의 법리, 한국의 법리가 독재 정부에 무너졌다. 이거 의대협에는 뭐 의사인지 의대 교수인지 교수겠죠. 의과대학 협의니까 한국의 법리가 독재 정부에 무너졌다. 오만한 태도를 거두라. 이게 말이죠. 요새 애들은 87 체제가 뭔지 민주화 과정이 뭔지 몰라요. 2030, 40까지는. 특히 2030은 몰라요. 정치를 갖다 잘못 배웠어요. 이렇게 자판 두드리고 스마트폰 똑딱이 하면은 그게 민주화 과정이라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요새 사회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럴 때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면은 국민들의 성원도 없고 교수들도 같이 따라 나갈 수가 있어요. 노인네들, 의사들이 갖다가 계속 성명서를 발표하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전공의들이 교수들한테 자기들은 갖다가 동조적인 입장을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면택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면택이 너무 신통방통하면서 웃어요. 이면택이 나오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이 교수협회나 또는 교수들이 이 사람들이 의대 같은 경우가 과거에 우리가 그 87 체제를 이룩할 때 보면은 민주화 과정에 보면은 그때 대충으로 인문계 애들이 태어났죠. 역사학과, 뭐 철학과, 뭐 사회학 이런 애들이 먼저 태어나오고 이게 뭐 경영대로 넘어가고 법대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의대 학생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이면택이가 54살인가요? 그렇다 그러죠? 얘도 투쟁 방식을 너무 몰라. 정치적인 용어를 쓸 적에는 확실하게 정제되고 파괴력 있는 용어를 써야 돼요. 실효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이고 선동적으로 남의 말꼬리를 잡고 저항을 하면 말이죠. 남한테 조롱만 당해요. 지금 유진서 그 사건 민희진 사태가 그 사회적으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죠. 민희진이 그랬죠. 그 누구죠? 하이버그 총수라는 놈?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맞다이 뜨자 그랬죠. 지금 사회 분위기가 20대, 30대, 40대들, 50대 초까지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걸 너희가
시기하고 너희가 모의하고 너희가 사기를 치고 음해하는 거 맞다이 치자고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그 일반적인 사회 그 분위기죠. 근데 이면택이가 윤석열한테 맞다이 뜨자 1대1 토론하자 이러고 있죠. 아니 윤석열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식한지 그놈은 술 먹고 중광을 9년 동안 따라다니고 김건희를 모시고 무속에서 떨어지는 걸 갖다가 또 김건희 같은 허리 뭉텅하고 아무 사회적이나 인문학적인 지식이 없고 사기로 학위를 땄고 이성호가 지금 대통령 부인이 돼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윤석열이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 무식함을 설레발 치는 걸 나타내겠어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공격하면 안 돼요. 조목조목하게 이거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속 여론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고고TV 원래 시사평론 정치평론을 하는 방송인데 맥을 잘 잡아요 제가 직관적으로.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금 아주 막 살얼음 판이에요. 모든 언론과 여론은 또 메이저신문 하다못해 보수신문의 여론까지 이 어디 정원 정책을 왜 이렇게 저 윤석열이라는 새끼가 2,000명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총선을 참패했고 오늘도 조선일보가 그런 칼럼을 막 써대요. 사설을. 지금 이걸 주질러 놓고 수습도 못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골뱅이 들고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골뱅이 들고 환자들은 환자대로 그냥 죽을 마시고 왜 이런 일을 만들었냐고 지금 모든 여론이 돌아갔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윤석열이라는 애가 걔 신문도 안 봐요. 술만 처먹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의 말꼬리만 잡고 하는 거는 나 같은 평론가가 하는 방송 하는 거고 말꼬리 잡고 하면 안 돼요. 근본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단결해가지고 착착 밀어붙여야 돼요. 윤석열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입털막뿐이었고 김건희의 기억 잘 건드리면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경찰 검찰에 달아가고 그런 정치뿐이 없어요. 공포 정치뿐이. 그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총선 참패로 나온 거예요. 차분하게 이거는 장기전으로 가니까 지금 이면택 같은 건 이제 끝장을 보자. 1대1 토론하자. 할 놈입니까? 환자들 무서워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릴 때가 됐죠. 그래서 학생들과 전공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